안녕하세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화고요. 대한유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기사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의 테무의 돌풍으로 인해서 석영 업황까지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테무가 석유화학 업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초저가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값싼 범용 플라스틱의 수요가 증가하고 석영 업계 가동률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 쪽을 거의 확보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중국은 석유화학 단독 설비와 정제 설비가 통합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국 내에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해서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은 수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중국이 지속적으로 공장 증설을 통한 물량 공급이 되다 보니까 기초유분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폴리에틸렌과 프로폴리필렌에 대한 선물 가격이 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나프타와 기초 유분인 에틸렌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보게 된다면은 22년도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반등해 줬지만은 여전히 나프타와 에틸렌 간의 이제 손익분기점인 300달러보다 미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24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번 달인 262달러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300달러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나아졌다라고는 이제 말을 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합성 수지 가격을 보게 된다면 특히 폴리프로필렌과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대한유화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개의 가격 마찬가지로 24년도에도 별다른 상승에 대한 폭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프로필렌과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통해서 대한유화가 많은 매출을 올릴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타디엔이다라는 거죠. 일단 부타디엔이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타이어 쪽에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미와 유럽 쪽에 대한 재고 문제로 해서 생각보다 수요가 저조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 지역 중심으로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4분기부터 이 승용차 R이와 O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수요 증가에 의해서 부타디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타디엔에 대한 공급 순증 물량이 전년 대비보다 소폭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부타디엔에 대한 가격이 살짝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표를 보게 된다면 이 부타디엔에 대한 가격 추이가 23년도의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24년도 상반기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부타디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합성 고무에 대한 가격도 계속 증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중국 타이어 업체들 간에 이제 2에서 5%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발표했었고 넥센 타이어도 다음 달부터 유럽향 타이어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SBI 등 고무 제품들에 대한 가격 규모가 원재료인 부타디엔을 따라가지고 있는 못한 만큼 3, 4월 달에는 타이어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서 SBR에 대한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앞서 말했던 것들 다 종합하게 된다면은 이 북미와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용차 R이와 O에 대한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어를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인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공급 순증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타디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부타디엔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 12월 25일까지만 하더라도 약 950달러 정도에 위치했지만은 현재 이 상승하게 되면서 1460달러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범용화학 제품 중에서는 이제 대한유화가 많은 수혜를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부타디엔에 대한 가격이 증가하고 이 부타디엔을 사용하는 전방 산업에 대한 호황으로 인해서
대한유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이제 실제로 기대감들이 일어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유화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을 했었던 거는 여기서 바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15만 원 부근에서는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소폭 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바닥을 만드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20평선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장중에 14만 원 부근까지 상승했지만 14만 원 부근 14만 원 부근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60평선과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바닥을 만들어 주는 부분을 조금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유화가 이런 급상승을 하는 거는 살짝 약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관망을 하는 시나리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한유화가 이제 다시 이 부분에서 잘 버텨주면서 바닥을 만들면서 이 14만 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이 잘 안착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이 15만 5천 원 부분은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강하다 보니까는 다시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을 길게 보기보다는 반등의 시나리오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13만 원 부분 이탈하고 이 12만 5천 원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대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악화가 됨에 따라서 현재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업황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 범용 제품 쪽에서는 현재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업황 호황이 오더라도 과거만큼 많은 매출을 올리기는 힘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년 대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현재 수요 대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유화가 24년도 2분기쯤에는 어떤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